폭염이 지적장애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정신장애인의 입원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세밀한 기후변화 대응책 필요할 것 같은데 연구를 진행한 학자를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대 의생명융합공학부의 이환희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폭염이 정신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셨고 실제 비장애인에 비해서 폭염에 4배 이상 취약하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연구 내용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폭염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지난 수십 년간 연구를 통해서 알려져 왔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구나 취약할 것으로, 그러니까 더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인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도 거의 존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은 2006년부터 21년까지 16년간의 건강보험 한 45만여 건의 청구 자료를 이용해서 여름철 폭염에 노출된 지적장애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정신장애인의 응급실 경유를 통한 입원이 비장애 인구에 비해 폭염 시 4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이번 연구를 어떻게 하다가 좀 진행을 하게 되신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는 공단 자료에서 장애인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를 알고 나서였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10여 년 이상 본 분야 연구자로서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장애 연구하시는 분들은 장애인을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인비지블한 인구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저희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를 굉장히 알고 반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집단을 보이는 좀 비지블한 집단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사회적으로도 장애인을 환경 취약계층이라고 인식해야 되고 이제 이에 따른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이제 현행 환경보건법에는 장애인이 취약계층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기후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에도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있더라도 아주 간략한 정도, 예를 들어 물을 많이 드세요 정도의 간단한 지침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장애인 인구가 270만 명이 넘고 그리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 인구는 훨씬 더 빨리 늘어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비해서 국가적으로 좀 신속하게 장애인 맞춤형 대응 방안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도 참 훌륭하지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너무 장애인에 대한 데이터들이 좀 많이 부족했다. 그렇습니다. 없었다. 보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이번 연구가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대상을 발달, 지적, 정신장애로 특정하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아시겠지만 장애 유형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진의 판단에는 지적장애, 자폐장애로 불리는 발달장애나 아니면 정신질환 관련 장애인의 경우가 폭염에 훨씬 더 취약할 수 있다는 판단이 좀 있었습니다. 우선 이들은 이제 한국의 주요 폭염 대응 정책 중 하나가 이제 문자 알람 시스템인데 이에 대한 문해력, 그러니까 리터러시라고 불리는 문해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동성 또한 떨어질 수 있겠죠. 같이. 그리고 이상 고온의 경우는 뇌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뇌와 연관된 부분의 장애인들이 폭염에 훨씬 더 취약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연구 가설이 좀 있었습니다. 보니까 무더위로 인한 정신장애 인구의 초과 입원 위험이 비장애 인구에 비해서 4.6배, 최대로 4.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초과 입원은 뭘 말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연구 결과를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약간 학술적 용어라 초과 입원.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입원 위험도 증가라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평소에도 응급실 입원은 그냥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평상시에 일정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폭염이 오면 평소 하던 입원에 비해 더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적 위험도 증가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폭염이 왔을 때 보통 날에 비해 얼마나 더 이제 응급실을 많이 방문하였느냐라고 봤을 때 일반 인구는 약 5% 정도 증가를 하는데 반해 이제 지적장애인은 23%, 그다음에 정신장애인은 20%, 자폐장애인은 6% 정도 증가로 이제 비장애 인구에 비해서 응급실 위험도 증가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네. 그래서 예. 이러한 위험이 이게 정신 관련 인구에게 비장애 인구에 비해서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주요한 양적 근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5% 정도 된다면 비장애인 인구에서는 네. 지적장애인 23%, 정신장애인이 20%꽤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높습니다. 4배 정도. 그 정신장애인이 그러면 비장애인보다 폭염에 더 취약한 이유가 뭐 어떻게 분석이 됐는지요? 그러니까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재난 대응에 대한 문해력이 가장 이제 중요한 이유라고 문해력.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나 폭염은 결국은 재난이잖아요. 예, 네네. 예. 근데 이게 저희가 일반 인구도 재난에 대한 대응을 하는 데는 이제 정보를 받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정보를 받는 것 자체, 이해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낮은 사회 경제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장애인분들이 높고 특히 정신장애인은 더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약제 복용이나 높은 이제 만성질환 유병률 같은 경우도 더 이거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교수님 정신장애뿐만 아니라 이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연구 결과가 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정신장애 대상뿐만 아니라 이제 네네. 모든 유형의 장애에 대한 연구도 아주 최근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제 거기서도 저희가 지체 장애인의 경우도 상당히 위험도가 일반 인구에 비해서 높다라는 거를 밝혔고, 특히 여기서 뇌병변 장애인의 영향이 이 정신장애인의 영향만큼이나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저희도 아직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우는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서 뚜렷하게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 상태가 조금 더 좋으시거나 아니면 연령이 조금 더 낮은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도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이번 연구에서 특히나 좀 주의 깊게 살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사실 이번 연구에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다룬 부분 중 하나는 예. 같은 정신군 안에서라도 정신장애인군 안에서도. 네, 그러니까 네. 도시 지역이나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거나 네네. 소득이 더 낮은 계층에서 위험도가 더 높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중 취약 그룹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네네. 특히 비도시 지역 거주 장애인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나 병원 같이 이렇게 시설, 의료나 편의 시설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동성이 떨어지는데 이런 거리까지 머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이 이제 신체적 건강이나 정신적 건강에도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 장애 안에서도 이제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당연히 평소에 건강 관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식이 패턴, 생활 환경, 특히 폭염에 취약할 요소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에 이제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부분이 이러한 이중 취약을 일으킨 점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이번 연구에 좀 중요하게 다룬 부분이었습니다. 예, 뭐 비도시 지역 저소득층 정신장애인 분들이 조금 더 폭염에 취약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중 취약 문제 더 어떤 이유가 또 추가적으로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관이나 병원의 숫자가 모자란 거는 이제 건강적인 측면도 있는데 예. 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인의 커뮤니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그다음에 예. 자신의 그런 이제 어떤 신체적인 증상이라던가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런 거를 이제 좀 더 증진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네네.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한다는 게 큰 단점이 되겠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다른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시는 그 주거의 형태나 사실 독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집의 그 구조 자체나 아니면은 이 소재가 굉장히 열에 취약한 소재들에 사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예. 경우가 훨씬 더 이제 위험도를 높이는 다른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좀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거기에서도 예. 취약계층이 있고 또 더 피해를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 폭염 고위험군에 정신장애인을 이 정도라면 좀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예. 교수님
뭐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존 연구에서도 그러니까 장애인이 취약하다는 인식은 있었어도 이에 대한 정량적 과학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들을 취약계층으로 정의하는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 연구는 이제 그러한 저희가 근거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정신장애인을 이제 환경 취약군, 적어도 기후재난 취약군으로는 반드시 분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가장 이제 저희 쪽에서 중요한 법이 환경보건법인데 네네. 예. 이 환경보건법에 취약계층 정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장애인을 반드시 이제 문자로 포함을 시켜서 기존에 국가적으로 조사되지 않았던 장애인에 대한 환경재난 영향평가 및 대응 전략이 반드시 그리고 굉장히 시급하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 이상 인비저블 인구로 보지 않고 이 취약계층에 포함을 시켜서 좀 이런 폭염 대책이 좀 세부적으로 마련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요. 아, 예, 맞습니다. 사실 장애인의 폭염 정책은 그렇게 간단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주요 폭염 대책 중 하나가 이제 문자가 오는 방식이고 예. 그다음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방식인데 이런 경우는 보통 탑다운이라고 해서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주면 이리로 이렇게 가시오, 이렇게 하시오라는 이제 방식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은 이동력도 떨어지고 문해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조금 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바텀업 방식,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장애인은 일반 인구보다도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건강 위험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의 맞춤 그리고 그 지역 따라 온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맞춤형 주의보 경보 기준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나 그 담당 복지관에도 동시에 위험한 정보가 알려지고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폭염도 있지만 폭우와 같이 매우 긴급한 재난 상황 같은 경우는 예. 이에 실시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지역 복지관이나 병원과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장애인에 대한 폭염 방식은 일반 인구와는 좀 다르게 지역사회 중심으로 바텀업 방식의 이런 대응 방식이 위험도를 줄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사실 장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장애 종류에 따라서도 좀 세부적으로 그럼요. 그런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예,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비장애인으로 살면서 많은 분들을 좀 놓쳤던 것 같아요. 예. 그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부산 뇌병변 복지관과 함께 또 다른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지역사회 중심으로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말은 굉장히 쉬운데 네네. 근데 지역사회 중심의 대응을 이제까지 알면서도 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지역사회 여러 가지 인력 뭐 예산 이런 식의 부족이거든요. 네네. 이제 특히 이제 예산 부족이 상당히 심각한 인력 부족과 예산 부족이 심각한데 네네. 저희는 이런 거를 디지털 환경보건이라는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병변 복지관에서 협력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뇌병변 장애인 분들께 스마트폰 앱을 보급해서 이분들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온도가 어떤 상황인지 네네. 강수가 어떤 상황인지를 통해서 이분들이 실제로 건강에 위험한 상태 온도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정보를 자동으로 이제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호자, 복지관에도 동시에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게 주의보와 경보가 스마트폰으로도 가고 동시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면은 유선으로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동 시설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하면은 직접 차를 파견해서 이렇게 좀 무더위 쉼터라던가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디지털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시작 단계라고는 들었는데 현재 어느 정도로 좀 진행이 됐습니까? 네, 사실 이게 정말 시작 단계고 올해 4월부터 시작된 연구인데요. 예. 현재는 이제 공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산 지역 거주 뇌병변 장애인의 성별, 나이, 기저질환들을 고려해서 맞춤형 위험 온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몇 도에서 이제 경보와 이 주의보가 울려야 되는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현재는 저희가 실시간 위치 정보와 실내외 정보를 동시에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이고 네네. 이거를 기상청 데이터베이스에서 기상청도 실시간 이제 온도 자료나 예보 자료를 공급을 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이제 API라 그래서 자동으로 따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한 이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네. 요거를 적용하는 부분을 계속 확대하고 계십니다. 그 끝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기후재난 취약계층이다라고 하면은 아마 직관적으로 수긍하지 못하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까지 이에 대한 이제 양적인 근거를 대는 연구가 극도로 드물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제 심각해져가고 다각화되는 기후재난에서 장애인에 대한 대응이 빨리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저희 연구가 이러한 시의성 있는 대응 정책 마련에 적절하게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누군가는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게요. 그 당연한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맞습니다. 일단 근거가 마련이 됐고 앞으로의 연구 수행 저희도 열심히 지켜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대 의생명융합공학부의 이환희 교수였습니다. 예, 이제 폭염 장마 본격적으로 찾아올 일만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비 소식 진짜 시작되는데 비 피해 없도록 모쪼록 대비 잘 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역시 행복하이소. 자갈치 아침에 18,442회 김예지였습니다.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57 교통정보. 탁 트인 바다 가슴까지 시원한 해운대 해변열차 스카이캡슐 협찬입니다. 사고 소식입니다. 학장로 학장교차로에서 엄궁 삼거리 방향으로 학장교차로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2대 간의 추돌 사고로 뒤로 지체되고요. 고장차 소식도 있습니다. 동평로 동평 사거리에서 백양터널 어귀교차로 방향으로 백양터널 어귀교차로 200m 못 간 2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 현재 견인 처리 중으로 뒤로 지체됩니다. 작업 구간도 두 곳이 있습니다. 먼저 금정구 중앙대로 온천교 사거리에서 온천장역 방향으로 온천장역 못 간 지점 가차로를 막고 차량과 함께 작업 중이고요. 끝으로 광안해변로 밀락회센터에서 바다삼거리 방향으로 바다삼거리 못 간 지점 가차로를 막고 차량과 함께 작업 중입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임가연이었습니다. 해운대를 만끽하는 특별한 여정 해운대 해변열차 스카이캡슐 협찬 57 교통정보였습니다. 서부산의 눈부신 비전, 그 위에 더샵, 그 이상을 세우다. 예정된 사상 하단선 역세권과 승합터널 추진으로 누릴 쾌속교통까지 서부산 프리미엄, 사상 첫 더샵으로부터 더샵 리오먼트 6월 오픈 예정 1555-3339 포스코 ENC. 결혼 준비의 필수 코스 부산 MBC 웨딩 페어. 오는 6월 29일